분위기가 확 뒤집혔다, 결국 답이 아니었다, 뭐 엄청나게 부정적인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들 사이에서도 이게 진짜 맞는 거냐, 이걸 대체 내가 왜 샀나, 이런 반응도 나온다고 하죠. 사실 뭐 이게 언론에서 나오는 말이긴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괜히 찝찝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기껏 샀더니 그걸 왜 샀냐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뭐 아예 전 세계적으로 야야 그 차는 전망이 좀 그래, 우리는 그래서 아예 안 만들 거야, 이렇게 나와버리니 나는 아무리 마음에 들고 좋아도 괜히 짜증나고 그런단 말이죠. 전기차 이야기인데 최근에 숨 고르기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조사마다 방향을 다시 잡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동시에 토요타도 꽤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가 옳았다, 아니다, 토요타가 옳았다,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위기가 확 달라진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옳았다고 봐야 할지, 결국은 토요타가 옳았다는 평가가 맞는 건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숨 고르기가 어느 정도 끝나긴 했는데 아직 부정적인 이슈가 완전 잠재워졌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어떤 산업이든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산업 전체를 보든 아니면 특정 제품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도 과도기라는 건 항상 존재했거든요. 전기차도 지금이 과도기라는 걸 부정할 수 없고 이제 막 과도기가 시작됐는데 시장 여론이 한 번에 긍정적으로 바뀌길 기대하는 건 당연히 욕심이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를 왜 샀나, 후회한다, 이런 기사들이 유독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꽤 많이 나왔고 이번 달도 마찬가지죠.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에서 승용차를 구매한 사람 중에 3명 중 1명은 친환경차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친환경 차에는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도 포함되잖아요. 2년 전에는 친환경차 구매 비율이 20%에 불과했고 올해 9월까지 판매된 하이브리드 차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나 늘었다고 하니 확실히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체감되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친환경차 판매량은 늘었는데 전기차 판매는 떨어졌대요. 같은 기간 동안 판매량이 9%나 감소했다고 하고 이게 또 중고차 시장 가격 하락 이슈랑 연결되고 있죠. 중고차 플랫폼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중고 전기차 시세가 같은 기간 동안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차보다 2배, 많게는 3배가 넘는 하락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컨대 내연기관차 시세가 1% 내려가는 동안 전기차는 시세가 3%나 떨어졌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최근에 꽤 자주 들으셨을 텐데 이제는 접근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이전엔 단순히 전기차 인기가 시들해졌다는 사실에만 집중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슬슬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에 대해서도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충전 시설이었습니다. 충전이 너무 불편하다는 게 첫 번째, 그 뒤로 따라오는 게 배터리 성능 점검 인프라가 부족하다던가 정비 인프라가 부족하다던가 이런 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식 서비스 센터라면 모르겠지만 동네 카센터에는 전기차 관련 장비가 거의 없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런 게 예전부터 언급이 되어 왔지만 막상 이 당시에는 실제로 이런 걸 겪는 차주들이 거의 없다 보니 변화의 필요성, 불편함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꽤 되고 실제로 전기차를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불편함을 체감하기 시작하니 이제서야 언론에서 나오는 지적이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걸 공감하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더해져서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고 그래서 제조사들이 택한 방법이 뭐다? 가장 먼저 가격부터 낮추자는 거죠. 숨고르기 이후에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가격을 낮추겠다고 선언하거나 보급형 모델을 공개하거나 기존에 팔리고 있던 전기차의 가격을 내리거나 르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급형 전기차 브랜드를 론칭해버렸습니다. 그냥 이건 이런 취지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보조금을 더 준다 해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보조금을 줬던 이유가 구매자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제조사를 위한 것도 있었단 말이죠. 천문학적인 연구 개발비가 들어갔으니 보조금으로 도움을 받으라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계속 팔다 보면 언젠가는 연구 개발비가 회수될 거고 최종적으로는 보조금 없이도 내연기관차랑 비슷한 가격으로 전기차를 살 수 있게 만들어라. 한마디로 대중화와 가격 정상화도 이뤄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걸 제조사들이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니 뒤늦게 제조사들은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비싼 전기차를 사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일단은 수요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니 가격을 내려버리자,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됩니다. 너무 안 팔려서 할인을 때리는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가격을 인하하는 수단으로는 LFP 배터리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대표적이고 이에 맞춰서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LFP 배터리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또 자동차 제조사들 중에 누가 맞았네, 누가 틀렸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게 또 한일전 비슷한 구도로 가고 있어서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동시에 언급되고 있는 게 현대차그룹하고 토요타거든요. 얼마 전까지는 테슬라, GM, 포드 이런 브랜드가 두드러졌는데 이제는 또 현대기아차를 주목할 때가 됐습니다. 왜? 두 기업이 비슷한 듯 다른 행보로 가고 있어서 나름 흥미롭거든요. 우선 현대차는 딱 보기에 어딘가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다들 전기차 계획을 수정하고 있잖아요. 전기차가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목표치나 중간 과정을 수정하고 출시 시기도 늦추면서 여러가지로 재정비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기업들도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공장 건설 계획을 미루거나 취소해버리고 LFP 배터리 쪽으로 투자를 늘리고 포드는 전기차 공장 투자를 철회하고 GM은 신형 전기차 출시를 미뤄버렸습니다. 그러면 현대차그룹도 뭔가 신차 출시 속도를 늦추거나 공장 건설을 미루거나 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현대차는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게 전기차 전용 공장입니다. 현대차그룹 차원으로 봐도 의미가 있는 게 울산에 지어진다고 하죠. 이게 1996년 아성 공장 이후로 29년 만에 지어지는 현대차의 국내 공장입니다. 원래는 주행 시험장이 있던 곳이고 부지만 축구장 76개 정도 넓이라고 하거든요. 여길 활용해서 전기차 전용 공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투입되는 자금은 2조 원 정도 되고요. 2026년 1분기부터 연간 20만 대 정도 되는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생산 모델도 초대형 전기 SUV라고 하니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현대차는 일단 입장이 확고합니다. 전기차 판매 전략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 공장 투자나 신차 개발과 같은 것도 계획대로 진행할 거란 거죠. 그런데 토요타는 또 반대로 가고 있죠. 반대라기보단 방향이 다르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요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봐, 토요타가 결국 옳았네, 이런 거죠. 왜냐면 토요타는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토요타 아카오 회장은 대놓고 전기차 회의론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세상은 마침내 실상을 깨닫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한계를 세상이 알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사업을 확장하는 것만큼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시장에 대해 확고한 입장이란 거죠. 그러면서 나름 근본적인 접근을 하기도 했는데 아키오 회장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전기차를 타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목적은 탄소 중립, 환경 보호에 있는 거잖아요.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왜 굳이 전기차만 타야 하냐 이겁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전기차 자체는 탄소 배출을 하지 않지만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해야 하는데 왜 전기차가 답이냐? 진짜 정답은 하이브리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토요타를 대표하는 차 중에 어떤 게 있나요? 캠리가 있죠. 사실 캠리도 6기통 엔진이 상징적이었는데 최근에 풀체인지 되면서 순수 내연기관 모델을 완전 없애고 하이브리드 모델만 남겼거든요. 마침 지금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전기차가 잠깐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제3위 요인 때문에 안 팔리거나 규제가 되거나 하는 걱정이 없는 하이브리드 차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옮겨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유럽에서도 하이브리드 차 인기가 상당합니다. 이러니까 하이브리드 차에 올인하고 있는 토요타는 소위 말해 대박이 난 거죠. 생산량도 늘어나고 판매량까지 이전 성과를 모두 뛰어넘으면서 2020년에 글로벌 판매량 1위를 달성한 이후로 3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여론도 나뉘는 거죠. 야, 그래도 미래는 전기차인데 현대차가 당연히 더 맞는 거지, 이런 주장과 그럼 뭐하냐, 어차피 전기차는 주춤하고 대세는 하이브리드인데 결국 토요타가 맞은 거지, 이런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이 소비자들이 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두 회사 모두 방향만 다를 뿐 이렇게 가는 게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사업을 확장하는 거, 토요타가 하이브리드에 올인하는 거 다 맞다는 거죠. 왜? 이게 이 회사들 입장에선 가장 많은 수익을 가장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자, 미래의 자동차 시장은 어떻게 바뀐다고 하나요? 순수 내연기관 차는 단종될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 비중은 그렇다 해도 50에서 60%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무려 20년 뒤에도 이렇다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 정도는 어떤 차가 차지를 한다? 하이브리드 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겠죠. 지금은 휘발유와 경유로 나뉜다면 이때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어떤가요? 현대기아차는 이미 하이브리드 차도 만들고 전기차도 만듭니다. 어차피 20년 뒤에 전기차 비중이 늘어날 거라면서요. 그러면 20년 뒤에 전기차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거니까 전기차 전용 공장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금은 또 하이브리드 차가 대세다. 그러면 그냥 하이브리드 차도 만들고 전기차 공장도 만들면서 현재도 잡고 미래도 대비해도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상황에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을 언제든 만들어 팔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역량입니다. 토요타랑 하이브리드 기술을 비교하는 것부터 말도 안 된다면서 깎아내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따지기엔 이미 전 세계에서 판매량이 3위에 달하고 있는 거대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기술력이 없다면서 깎아내릴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판매량이 증명해주고 있다는 건 시장에서 증명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순수 전기차 두루두루 좋은 성적과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무시할 수 없는 거고 품질 문제는 논외로 그건 그거대로 비판하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끌어들여서 비판이 뒤엉키면 그게 오히려 본질을 흐리는 거란 거죠. 이걸 뭐 현대차 옹호해준다고도 하던데 맞는 건 맞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최근에 품질 문제랑 관련된 건 아예 따로 영상을 올려드렸으니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건 사업의 방향성, 미래 시장에 대한 대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건 현대차만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토요타는 어떻냐? 사실 토요타도 자신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거고 어차피 미래에는 하이브리드 차도 완전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틀린 방향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전세계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기차 비중은 아무리 많아져도 절반 수준입니다. 즉 나머지 절반은 하이브리드 차가 차지할 건데 미국이나 유럽 브랜드보다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차를 훨씬 잘 만들어 팔고 있다는 건 지금도 증명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지금은 전기차 시장이 과도기라서 신차 판매량이 줄어들고 가격을 그렇게 올리더니 결국은 신차 가격도 줄줄이 내리고 차 업계가 초비상이라는 소리도 나옵니다. 오히려 이 분위기 덕에 대응을 잘하는 브랜드와 다급해 보이는 브랜드가 더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아마 선의의 한일전이 더욱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분간은 하이브리드 차가 대세가 되다가 어느 순간 또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경쟁 구도가 치열해질 텐데 여기서 현대차와 토요타의 대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의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